코스피 지수가 지금 며칠 동안 떨어졌어요? 8월 5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연속 거래 하락. 코스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는 9일 하락. 계좌가 나아졌겠냐고요. 제발 좀 수익 난 것만 좀 우리가 끽해봐야 뭐 비중 5에서 10% 정도 2차전지 담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고요. 예. 중요한 거는 전체 계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전체적인 상황이? 예. 1000명이 100명이 있으면 여기서 5명에서 10명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수익 난 거 같지도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90명 정도에서 95명은 지금 죄다 손실이에요. 예.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 뜻이 뭐냐면, 어, 나만 손실 본 게 아니에요. 나만 손실 본 게 아니라, 누구나도 다 같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조금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답답하고? 어, 시장은 그냥 쏘쏘해. 예. 시장은 쏘쏘한데, 여기서 대다수는 돈을 버는데, 나만 돈을 못 벌어. 음, 수익이 안 나. 이거거든요. 공감되시면 1번, 그죠? 공감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들을 좀 쭉 해드릴 건데,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오늘 3, 40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 음. 지금 나만 손실 본 게 아니에요. 음. 나만 손실 본 게 아니고, 옆집에 철수 엄마, 앞집에 영희 엄마, 뭐, 다 손실 봤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감되시면 7번, 그죠? 맞죠? 다 손실 봤어요. 음, 다 손실 봤어요. 죄송한데, 우리 MBN 골드는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없네. 예, 우리 까둥님하고 우리 인연님, 빨간벽돌님하고 뭐, 안 계시는데, 대답 없으시면은, 죄송한데, 유튜브든 뭐든 전 강퇴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저는 원래 그래요. 무료 방송이, 뭐, 제가 뭐, 입장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 자, 이게 무료로 하는 거니까 대답은 하자고요. 자, 우리 잘 들리신다.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게요. 출석 체크. 자, 우리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아, 나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어, 운전 중이시면 뭐 대답 못 하시는 거지. 나 잘 들린다. 출석 체크 한번 해주세요. 없으면 전 그냥 바로 강퇴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솔직히 무방을 하면서 딱 한 번이라도 1번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1번을 안 누르면요. 그냥 참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기본적인 서로 간의 예의잖아요. 예. 자,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음, 자, 오늘은, 그러니까 다 같이 손실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만 손실 본 게 아니라 옆집에 다른 사람들 다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다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그러니 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뭐 종목을 잘 선택하지 못한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빠진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이 됐지만 저는 사실 테이퍼링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뭐 때문에 빠졌냐 오늘. 물론 중간에 이제 미선물이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오늘 이제 점심 이제 12시 내외로 하락을 촉발시켰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음, 뭐예요? 북한바 이슈예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오후장에 갑자기 민 거는 오후장 막판에 민 건요. 민 것은 딱 하나예요. 예. 미 선물이 갑자기 보합해서 마이너스 0.7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막판에 밀린 거는.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딱 봤을 때 뭐 코스닥은 뭐 동생이니까 코스피 지수를 볼게요. 이때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요날 이제 장이 딱 시작했잖아요. 보시면 여기 여기서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 관련된 부분 나오니까 하락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장대 음봉 나왔죠. 30분봉인데. 여기서 이제 밀렸던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북한 이슈가 나온 거예요. 예. 북한에서 동해안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정신 차리다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빠진 거는 이제 미 선물이 갑자기 미국 선물이 0.6에서 0.7 정도가 갑자기 급락이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장 끝날 때쯤에 3시 정도에. 예, 그래서 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거의 2% 내외로 끝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오늘 테이퍼링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때문에 빠진 거는 요때 빠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북한발 이슈가 없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마감을 했었어야 돼요 오늘은. 근데 북한발 이슈가 촉발되면서 갑작스럽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가 쭉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미선물 빠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한 0.3에서 마이너스 0.4였단 얘기예요. 테이퍼링 이슈들이. 이해되세요? 예, 물론 오늘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종목 선택을 잘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나쁜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제가 이날 있잖아요. 이날 제가 화요일날 이날 스치면 상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일 저점 나온 것 같다고 했어요. 음, 저점 나왔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기재부에서 환율 개입한다는 의사를 좀 보여줬고요. 기재부 외작과장이 그 외환 관련된 그 조사국 과장이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환율을 대응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훅 또 꺼지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 여기서 두 가지 이슈죠. 미국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발 이슈라는 거죠. 예. 예. 사실 F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 뭐냐면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많이 논의가 된 게 문제예요.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척이 됐더라. 이게 관건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메모장이 어디 있어? 테이퍼링이 원래는 이제 시장이 이제 월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예상했던 이제 시그널이 8월 이제 25일에서 26일까지 있을 그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여기서 시그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FOMC 의사록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FOMC 의사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온 거죠. 근데 뭐야, 생각보다 빨리 논의됐네? 이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선물이 갑자기 훅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가 확 빠진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테이퍼링 이 프로세스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 시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제 올해는 이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은 예상했는데 그 시행 계획이 8월 잭슨홀이나 9월 FOMC에서 이제 시행 계획을 얘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달에 FOMC 의사록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22년도 1분기 여기에 원래 예상 시행 계획인데 이게 야 이거 21년도 11월이나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테이퍼링은 여러분들 그 깎는 거예요. 뾰족하게 깎는다. 연필심, 샤프심을 뾰족하게 깎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테이퍼링을 일찍 시도를 할까? 테이퍼링을 시도하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동의 안 하시면 돼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뭐 등 떠밀어서 뭐 이거 사가라 저거 사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자 판단 하시는 거예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니까 여기서 금리 인상 때려버리면은 금융시장 자체가 좀 충격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유가 뭐냐면 전반적인 지금 모기지 대출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상승이 이거는 연준에서 개입 안 하면은 이거는 계속 연말까지는 최소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여기서 금리 인상해버리면 모기지 대출권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겠죠. 이게 지금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또 괜히 이거 문제 생겨가지고 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잖아요. 근데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기간 조정이 좋다 1번, 가격 조정이 좋다 2번 누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번 가격 조정이 더 나아요. 왠지 아세요? 왜냐? 시원하게 뺄수록 시원하게 또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 시원하게 빠질수록 또 시원하게 또 V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기간 조정이면 지루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하락이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가미됐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면서 좀 이제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나아요?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2주에서 한 3주 정도 가격 하락 나오고 반등하는 게 더 나아요? 나는 3개월 동안 기간 조정하는 게 낫다. 1번. 난 3개월 동안 기간 조정이 나아요. 1번. 아니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몇 주 빠지고 그냥 가격 조정 하는 게 더 낫다. 2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가격 조정이 훨씬 더 낫죠. 왜? 음, 뭐가? 그냥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빠지고 시원하게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는 주식을 그만둡니다. 하신 분들 1번. 나는 8월까지만 하고 주식 그만둘 거예요. 1번. 아니다. 그래도 내년까지는 할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다. 주식을 2번 눌러주세요. 예. 뭐가 더 나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8월까지만 하고 딱 주식을 접으실 분들이 없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라든지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든 간에 근데 희한하게 뭐 아프가니스탄 뭐 지금 이슈도 좀 나왔잖아요. 근데 참 재밌어요. 꼭 악재는 순식간에 한 번에 찾아오죠? 공감되시면 1번 그죠? 희한하게 악재는 한 번에 찾아와요. 어. 아프가니스탄 뭐 리스크 뭐 중동발 리스크 또 부과되고 아프가니스탄 옆에가 이란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순위파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슬람의 그 강경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대외적으로 뭐 북한발 리스크 터졌지, 뭐 포를 쏜다는 둥, 미사일 쏜다는 둥 얘기도 나오고 있지. 거기다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 나오지. 신기하죠. 어. 조금 약간 이상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 아니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악재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시장에서 뭔가 이 완충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스치만 상한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 지수가 왜 빠지냐, 못 빠지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그냥 외국인들 마음이에요. 분석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뭐 테이퍼링이 뭐 어쨌든 뭐 그냥 그거는 핑계 원인과 그런 부분들 이유를 찾아주는 거지. 어차피 외국인들 그 선물 파생에서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이 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내일? 미국 그 CMA 시카고 상품거래소 만기 날이에요. 이게 옵션 만기가 뭐냐면 뭐 S&P 500이나 나스닥 이걸 터트려서 모든 원자재 상품 거래하는 이 모든 게 옵션 만기 날이에요. 예. 지금 유가 급락 나왔죠? 죄다 다 급락 나왔죠. 원래 유가가 먼저 급락 나오면 그 다음 지수가 따라와요. 음. 유가가 먼저예요 항상. 왜냐면 유가나 내추럴 가스라는 거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음. 제가 전반적으로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유가 생산량, 가솔린 재고, 유가 정제 마진 있잖아요. 음.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수요 폭증이에요 지금. 재고 일수가 계속 떨어져요. 재고가. 그러니까 유가가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산업 지표를 분석했을 때. 근데 그 CME 거래소에서 그
순 투자자 누적 포지션이 있어요. 순 투자자 투기 포지션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뭐 유가, 뭐 달러 자산, 뭐 채권, 뭐 증시, 뭐 미국으로 뭐 나스닥 선물, 뭐 S&P 선물, 이런 게 있는데 월요일부터 몰랐거든요, 저도. 네, 숏 포지션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숏 포지션이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같은 거예요. 지수가,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그러니까 뭐 풋옵션 같은 거겠죠. 인버스 뭐 이런 거예요. 인버스 뭐 공매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네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미국의 상품 거래소 옵션 만기인 날이에요. 희한하게 다 몰렸어요. 희한하게 다 몰렸다고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TV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못했어요. 예. 테이퍼링 얘기 중간 하다가 끝났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상품거래소 옵션 만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내일 당장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나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일까지 빠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요즘에는 메이저들이 만기 전날에 다 청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예. 만일 운이 좋다면 오늘이 최저점일 수도 있어요. 왜? 옵션 만긴 날은 통상 커버링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커버링이 뭐냐면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숏 포지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유가가 망하는데 베팅한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날이거든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그 거대한 뭔가 물량들 있잖아요. 공매도라든지 인버스라는 뭐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숏 포지션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공매도, 인버스 이런 물량들을 환매수를요. 통상 전날에 많이 해놔요. 그리고 옵션 만긴 날 첫날에 아침에 모두 다 정리를 시켜요. 왜? 이거를 굳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사를 한다는 거는 시간 프리미어에 대한 행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어떤 쪽에서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게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미국 시장 피크 찍는 날일 겁니다. 하락 피크 찍는 날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7번. 이해되시죠? 오늘 미국 시장 하락 피크 찍는 날이에요. 뭐 유가든 뭐든 간에 뭐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오늘 하락 피크 찍는 날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다. 뭐 모든 이제 지표들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끝났구나. 하락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겠죠? 특히 오늘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패턴이 나오면은, 하락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약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그 딱 이맘때쯤에, 그러니까 9년 전, 그러니까 12년도죠? 2012년도? 그때 당시랑 똑같아요. 그때도 이제 뭐 금리 인하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막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 거예요. 테이퍼링. 그때 연준 의장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아버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그때 당시에 그 연준 의장 누구죠? 할아버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버냉키 의장. 버냉키의 그 헬리콥터 머니 아시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막 뿌렸잖아요.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 이제 08년도니까 이제 이 여파가 08년도, 09년도에 헬리콥터 머니를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다 해가지고 풍자하는 그림들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푼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서 하는 데서 뭐 주가도 올라가고 뭐 주택가격 지표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딱 2012년도에 이제 뭘 했냐면 2012년도 7월인가? 7월일 거예요. 내가 7월로 알고 있는데 7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 계획을 발표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5월부터 뭐 한다, 안 한다, 뭐 내년에 한다, 안 한다 똑같은 게 나왔어요. 2012년도 4월, 5월부터 그런 뉴스들이 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실시 계획이 뭐냐면 2013년도 1월부터 우리 시작할 거예요. 뭐요? 테이퍼링. 이거 실시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은 지수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2012년도 7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하기 직전에 그 한두 달 동안 2012년도에 상반기를 굉장히 괴롭혔던 게 뭐냐면 테이퍼링을 할 거예요. 안 한다. 뭐 내년에 한다. 어쩐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테이퍼링 실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음.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딱 조사했잖아. 11.98%가 빠졌어요. 정확하게 12%죠. 예. 코스피가 12%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몇 프로 빠졌냐? 코스피가. 오늘 코스피가 제가 아까 1시 정도에 방송했을 때가 7.3%인가 7.4%. 그때 당시가 1.2? 막 이랬거든요, 하락이. 그러니까 1.9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8.1 빠졌어요. 8.1. 물론, 이제 이게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네가 장담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가지고 대응할 건데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분석조차 안 하면서 뭘 가지고 대응할 건데요? 비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시나리오를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감되시면 그죠? 공감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11.98 빼기 8.1% 하면 몇 프로 남았어요? 코스피가. 만약에 과거 사례로 만약에 테이퍼링 똑같이 빠진다고 하면 몇 프로 빠졌습니까? 몇 프로? 3.3%인가? 계산이 안 되네. 3.8? 3.8% 남았네요. 그러면 실제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3.8%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식을 접어야 된다, 손절 쳐야 된다, 1번. 아니다, 버텨야 된다, 2번 눌러주세요.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응? 만약에 과거 사례처럼 12%가 빠진다고 하면은 버텨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를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과거 사례라도 분석을 해야죠. 상식적으로. 과거 사례도 분석하고 그게 맞냐 어쩌냐 비난을 하지 마시고 과거 사례라도 분석하세요. 원래 역사는 항상 반복돼요. 사이클은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때잖아요. 이때 보시면. 요때거든요. 요때 여러분들. 이때 2012년도 어디야? 요때 2010 어디야? 안 보이냐? 요때잖아요. 요때. 2012년도 요때라고요. 요때 11% 빠졌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테이퍼링 실시 발표 날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이때 하고 결국 우리 올라가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음으로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만약 역사가 만약 반복된다면 이렇게 될까봐. 네. 이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저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박스피였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간의 박스피 장세가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 시총을 담당하는 종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총 최대 비중을 담당하는 종목이 뭐죠? 뭡니까? 바로 위대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말 위대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합으로 할게요. 전자닉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닉스가 이런단 얘기잖아요. 전자닉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신다 1번. 그럼 전자닉스가 이렇게 박스권 횡보할 때 반도체 소부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뭐 한두 개는 올라가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안 나오길 고대해 봅니다. 왜냐면 과거 사례에 이랬다는 거예요. 과거 사례.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진짜 각자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올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 나오고 이슈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굉장히 긴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진짜 박스권 돼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7만 3천에 사가지고 8만 2천에 팔고 8만 2천에서 공매도 때린 다음에 7만 원대에서 다시 또 주워 먹고 계속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기를 좀 고대해 봐야 되겠죠. 갇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 시총을 제낄 수 있는 또 여력 있는 종목들이 만약 6년간의 박스권이 또 나온다면은 당연히 또 거기서 나올 수도 있겠죠.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와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그 종목만 계속 1년 동안 과거사를 봤을 때 시총 1위를 담당했던 적이 없어요. 사실 2011년도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시총 1위를 달성했었죠. 과거에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시총을 1등을 2등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자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3,008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빨리 하락이 나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생각보다 빨리 하락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저는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8월 25일 전후가 조금 위험하다고 봤었어요. 그때까지 박스권에다 그때 좀 가격 조정이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이제 CM이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의 그런 상품들에 대한 이 만긴 날, 이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수는 빠지지만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면 보이시면 1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막 계속 올라가죠? 메타버스 관련주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 벌크 운임지수예요. BDI. BDI 지수예요. 발틱 운임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벌크선이 뭐냐면
벌크선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벌크선은 포장하지 않고 그냥 선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박이 이렇게 유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저장고 있잖아요.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석탄이든 뭐든. 이게 벌크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막 여기에 막 컨테이너 선들 막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림 못 그리는데 막 이렇게 뭐 색깔로 막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컨테이너 운임지수, 컨테이너 선. 얘네는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다 딱딱딱딱 꽂아 넣는다고 해서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네. BDI 지수 벌크는 통상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뭐 포장하지 못하는 원자재가 뭐가 있어요? 포장하지 않은 원자재가 뭐 석유, 응? 석탄, 뭐 가스, 뭐 이런 거겠죠? 어. 이런 거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장 못 하잖아요? 예. 이런 거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포장할 수가 없는데, 이 포장을 이제 안 하는 거를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죠. 포장 못 하는 거를 원자재들 때려박는 거를 이제 벌크선인데, 이 벌크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3833. 아, 뭐 옥수수, 근데 옥수수도 포장하지 않나요? 모르겠네. 저도 잘. 예. 제가 뭐 그쪽 현장의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3833이에요. 미쳤어요. 지금 박격포 쏘듯이 올라가요. 약간 여기서 지루하게 흘러가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그냥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그냥 다 꼬라 박았죠, 밑으로. 원래는 올라가는 게 맞아요. 조선주들이 오늘 조선 해운 업종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이 지표가 나오면 그냥 오히려 폭등 나와야 돼요, 오늘. 뭐 오늘 기본적으로 다 상승 부위에 걸려야 되는데 무슨 하락 부위에 걸리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자, 산업지표 벌크 운임지수라든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여러가지 운임지수 자체가 좋게 나왔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못 간다. 오히려 마이너스 7%, 10%, 5%씩 급락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냥 메이저들이 그냥 빼고 싶어서 빼는 거라고요.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냥 뭐 선물 옵션 포지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메이저잖아요. 메이저들이 하는 건데 이 메이저들이 어떤 메이저느냐? 알고리즘 메이저들이죠. 프로그램 매매, 인공지능, 컴퓨터. 예. 통상 이제 외국계에서는 좀 유명하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런 건데 대부분 지금 1위가 지금 이제 블랙록이고요. 2위가 이제 뱅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10년 전에는 이제 ETF 펀드를 조성하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별로 없었고 실제로 어떤 거냐 뮤추얼 펀드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뮤추얼 펀드 아니면 이제 사모 펀드 토막넷이 한다고 사모 펀드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시장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블랙록 자산 운용 딱 보면 국내 증시를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 외국계 보면 1위 블랙록 2위 뱅가드 딱 써 있어요. 얘네들이 뭐냐면 ETF 인덱스 펀드 ETF 시장을 주도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셀링 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그냥 셀링 하는 거예요. 이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인공지능들이 관리자가 입력해주면 그 가격에 맞춰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뭐 하락의 원인을 찾는다? 사실 하락의 원인?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들? 의미가 없거든요. 메이저들 마음이에요. 네. 메이저들 마음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이 코스피 아래가 코스피 지수고 밑에가 이제 등락 비율이거든요. 등락 비율은 이제 ADR 지표죠. 이게 뭐냐면 이거 뭐 저기로 봐야 되겠다.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네요. 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듣고 계세요?
또 계십니까? 네. 제가 원래 그 무방이 인기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제 무방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너무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제가 그때 막 그랬잖아요. 고난의 행군 온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유튜브에다가 고난의 행군 올렸잖아요. 기억나신다 이거 그죠? 고난의 행군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신광섭하고 고난의 행군 치면 나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분석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제 재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봐요. 보세요 이게. 예. 보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 2개월 전에 고난의 행군이 다가온다. 이러니까 막 싫어요가 막 이때 싫어요가 30개 눌렀나? 좋아요 120개에다가 싫어 26개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거 하고 나서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반도체를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을 해드리는 전문가 무료 방송만 시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셉을 바꾸려고요.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존버하면 이긴다. 존버하면 이긴다. 존버는 승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이제 안 올리려고요. 이제 다 좋다고 이제 바닥 찍었다고 맨날 그러면은 뭐 언젠가는 맞겠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욕 안 먹고. 예. 지금 이제 잠깐 ADR 지표라고 있어요. ADR 지표가 뭐냐면 ADR 지표가 여기 이제 뭐 사이트에서 되게 잘 나와 있는 걸 발췌했는데 이게 ADR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보이시면 1번 ADR 지표 정보. 대부분 이런 걸 안 봐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뭐 종목들 뭐 내일 내가 손실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거든요. 뭐 2차 전지 소재 뭐가 갈지 많이 하세요. 어차피 다 깡통 차시니까. 올라가는 종목 잘못 쫓아가다가 다 깡통 차요. ADR이 이제 뭐냐면 그 거래일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상승 종목 누계와 하락 종목 누계를 백분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데 통상 이제 그 미국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 20거래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치, 뭐 6개월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를 보는 거예요. 투자 심리를.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면은 투자 심리가 좋은 거겠죠? 맞죠? 맞으면 1번이죠? 상승하는 종목이 많으면 투자 심리가 좋은 거예요. 아, 좋다. 왜냐면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따 이것만 다 들어보시라고요.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는 이제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건 뭐예요? 빠지는 종목이 많으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제 ADR은 100%가 기준가가 되고, 100%, 그러니까 숫자로 100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120% 이상이면은 이제 과열권, 75% 이하면 바닥권이다. 이렇게 추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DR 지표가 120% 이상 오면은 내 주식이 더 올라가든 말든 간에 팔아야 되겠죠? 맞으면 1번 그죠?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75% 이하까지 주식들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때는 뭐 다 그냥 폭락이 나온 거잖아요. 이때 팔아야 돼요? 팔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 존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되십니까? 쉽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ADR 지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넣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넣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는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넣어봐서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1번. 야, 됐고, 내일 당장 급등 나올 수 있는 2차전지 소재 종목이나 찍어봐. 하시면 2번 눌러주세요. 야, 됐고, 2차전지 저기 종목이나 좀 찍어봐, 임마. 그럼 2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 볼게요. 2차전지는 뭐,
인생 뭐 없다 하시면 지금 매수하시면 되죠, 뭐. 자, 코스피 볼게요. 이게 지표 전환을 눌러서. 자, 코스피를 눕고, 볼게요, 한번. 이렇게 코스피로 하지 말고 전체로 볼게요. 그냥 전체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체로 보겠습니다. 길게 보자고요. ADR 지표 나왔죠? 자, 요거를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좀 글씨를 빨갛게 만들고요. 빨갛게 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기준 가격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120%. 여기다가 딱 누르는 거예요. 120. 대충 누를게요. 소수점은 그냥 우수리 좀 제외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75. 대충 뭐 이 정도는 되죠? 뭐 74.5. 에이 뭐 74.54나 뭐 똑같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에이 뭐 정확하게 하려면 75로 해야지. 또 이거 가지고 또 뭐라 하신 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20을 검정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멀리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표를 다 떠나서 딱 이렇게 볼게요. 자, 보이시면 1번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자,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또 진행할게요. 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75 이하에서 떨어지면은 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5를 터치하거나 75 근처 오거나 75 정도에서 매수, 75가 깨지면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매수하면은 돈을 번다는 거겠죠? ADR 지표 기준이. 그리고 반대로 뭐요? 여기 120, 여기를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식을 팔아라. 수익 실현해라. 현금을 확보해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찍어보는 거예요. 자, 요때. 요때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었으니까. 요때, 그리고 요때는 파는 거니까.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는, 뭐,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는 못하겠다.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가를 볼게요. 이렇게. 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뭐 특수한 경우니까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죠? 여기서 샀는데 밀렸다가 어떻게 되죠? 물렸다가 존버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팔고. 그죠? 그럼 여기 올라갈 때는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장이었나 보네. 그죠? 그때는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건 뭐예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현금 확보하는 거예요. 현금 확보해놓고 여기서 하다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요. 이거 찍었으니까. 찍고 약간 물렸다가 그래도 버티니까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딱딱딱 매수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 내가 여기서 이날 매수를 했어요. 이날 여기 날 이날 매수했어.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다가 어떻게 됐죠? 꺾이면서 훅 빠졌죠. 그 얘가 지금 최저치로 갔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갔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최저치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얘가 지금 지표가. 주식을 팔아야 돼요. 아니면은 버텨야 돼요. 팔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팔아야 된다. 1번. 손절 친다. 1번. 존버한다. 2번 누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응?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존버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지표를 보고 다 왔다고 보는 건데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또 테이퍼링 이슈 나오고 북한발 뭐 미사일 이슈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내일이 시카고 CME 시장 3분 거래소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예. 참 특이하게. 희한하게. 예. 결론.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시장이 그냥 좀 잣 같은 거예요. 약간. 잣은 또 어디가 유명해요? 예. 가평이 유명하죠. 가평 잣 막걸리 드세요. 오늘 그냥 반주 삼아서 가평 잣 막걸리 한잔 하세요. 아셨어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1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셨죠? 아주 가평 사세요. 아주 작 같은 시장이에요. 이게 욕 아닙니다. 예. 욕 아니고 아주 작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탓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예. 내일도 장 열리죠. 장 열리는데 잔막걸리 한잔 한다고 내일 내 인생에 지장이 생깁니까? 예. 그리고 좀 보세요. 농담과 그거를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농담을 좀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 매우 우울하잖아요. 맞으면 1번 그죠? 여러분들 기분 지금 매우 우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잣됐어요. 지금이라도 주식 파세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응? 근데 제가 시장에 대한 바닥을 맞출 수는 없죠. 그죠? 제가 시장에 대한 바닥을 어떻게 맞춰요? 이제 신입니까? 상식적으로? 어차피 메이저도 의도대로 계산대로 흘러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시작을 바닥을 잡으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쯤 매매. 그냥 그쯤에서 이 기업이 싸다고 생각하면은 손실 나도 버티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을 사서 응? 그 기업을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요. 꼭지까지 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가 저걸 뼈살까지 그냥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먹듯이 그냥 싹싹싹 발라먹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가시 바르듯이. 응? 그쯤에서 사서 그쯤에서 파는 게 예의예요. 아셨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 대박을 꿈꿔가지고 발바닥에서 사가지고 머리털 서는 구간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운빨이에요, 운빨.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이순신 장군 옆에서 주먹밥 나르고 있어야 된다고요. 거북선 밑에 가지고 거기서 노젓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아셨어요? 예.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예.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들 다 손실 지금 전환 다 됐어요. 수익 보고 있는 거 다 싹 다 반납하고. 수익 보고 있다가 싹 다 반납할 때 그 기분을 아세요? 아주 작 같아요, 기분. 예. 아주 작 같은 기분이 들죠. 마찬가지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누르세요. 그죠? 수익 보고 있다가 수익 싹 다 반납했어요, 지금. 손실로 딱 지금, 손실로 전환되고, 손실 귀결되고 그랬다고요. 어, 굉장히 작 같아요. 진짜 가평 잔막걸리예요. 한잔 하고 싶어요. 지금 한잔 하면서 말하고 싶어요. 음, 수익 보다가 수익을 못 챙기고 반납하고 손실로 귀결됐을 때가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대부분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8월 19일이잖아요. 목요일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그때 신광섭이가 가편 잔막걸리 같이 막 웃으면서 이 시황을 풀어갈 때, 그때가 참 재밌었구나. 행복했었구나. 그때가 굉장히 최바닥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한 달 뒤에 딱 봤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네. 조종이라는 거는 항상 그거예요. 뒤돌아봤을 때, 조종이었구나. 그때 샀을걸. 그때 삼성전자 담을걸. 그때 삼성생명 담을걸. 그때 대우조선해가 담을걸. 왜 내가 안 담았지? 뒤돌아봤을 때 조종이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잘 하세요. 여기저기 무방 다니면서 종목이나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포트폴리오는 홈플러스의 원 플러스 원 계좌가 된다는 거죠. 예. 저도 지금 국내 주식 우리 VIP 회원님들 주식들 싹 다 반납하고 손실로 귀결돼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요. 어. 근데 뭐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20% 30%뭐 이런 종목은 없어요. 뭐 죄다 그냥 마이너스 10% 내외예요. 뭐 몇 종목을 들고 있는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대 손실 보고 있는 종이 마이너스 10%예요 지금. 다 나머지 종목들 그 안에서 언더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죠.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냥 포트를 이렇게 나눴었어요. 저희는 국내 주식을 70%로 하고 해외 주식을 30%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뭐 아시죠? 제가 해외 주식까지 하는 거? 해외 주식은 뭐야? 미국 주식이죠. 예. 그나마 이걸로 뭘 하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낀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국내 주식. 자,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뭡니까? 코마라고 아세요? 코마? 코마 상태라고 아세요? 코마 상태? 코마 상태가 뭐예요? 어, 육체는 멀쩡한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심장은 뛰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코마예요, 코마. 의학용어로. 근데 국내 주식이 지금 코마 상태잖아요. 그죠? 네. 코마 상태다 보니까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해외 주식 5월부터 진행했거든요. 왜 5월부터 진행했던 요인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왜? 4월에 등락 비율 ADR 지표가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걸 보고 5월부터는 이게 5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4월 중순부터 ADR 지표가 꼭지를 찍고 어떻습니까? 내려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고점도 갱신하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6월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잘 안 났을 거예요. 공감되시면 일부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6월부터 7월 한 넷째 주까지 수익이 잘 안 났다고요. 맞나요? 맞으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맞나요? 이때 수익이 잘 안 나는 구조였어요. 왜냐면 왜 수익이 안 나냐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쭉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지수는 고점을 갱신했지만 지수가 여기서 고점 갱신의 박스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내기가 어려웠던 장세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7월 넷째 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한 뭐 4, 5개 애들만 상승이 나왔죠. 그것 빼고는 뭐 부품 장비 뭐 몇 개 가는 거 뭐 얼마나 갔는데요. 사요나라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혼수 상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시작이 되나 보다 했는데 이때 뭐예요? 이때 삼성전자가 막 치고 가면서 막 종목들이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가 이제 뭔가 꽃이 피려고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후루룩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쫄지 말고 버티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무거나 사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겠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가의 위치가 연간, 분기 상으로 충분히 주가의 위치 조정이 마무리된 종목들 위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상황이 이제 물갈이 장세다. 물갈이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이제 매수했다가 이제 물리면은 얼마나 고생할지 보세요. 예.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소재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도박. 이제부터. 위로 가느냐.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여기서 신규 매수해서 다른 종목 손실 나니까 손절치고 그쪽으로 들어갔다 이제 완전히 그냥 물리는 거예요. 물리면 이제 얼마나 고생하냐. 내년 이제 하반기 1년은 고생할 수도 있는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주가 이격 자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기업들은 피하시는 거예요. 이격 자체가 낮아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네. 그나마 저는 오늘 뭐 국내 시장 힘들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위안을 얻었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VIP 회원님들은 왠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을 수익 실현했단 얘기예요. 음. 우리 회원님들 마지막 1번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회원님들이 만약에 우리가 국내 주식에만 몰빵돼 있었다, 포트 자체가. 예. 근데 해외 주식 안 했잖아요? 지금 다들 진짜 코마 상태 빠졌죠. 예. 해외 주식을 하니까 그나마 수익이 계속 수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보시면 우리 무료 카톡방 보세요. 아침에 딱 어려운 장에서 아침에 딱 19일 목요일 나와 있잖아요. 회의 수익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참 작같아요.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오늘 거예요, 오늘 거. 13%, 120만 원, 21%. 각기 수익률이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런 분들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낮죠, 당연히. 일찍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다 높고. 왜? 저가에서 잡으니까. 20% 내외이신 수익 하신 분들은 일찍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리딩을 받고 해외 주식 계좌 트고. 해외 주식 계좌 어렵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세요. 지금 17%, 21%.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주식이 제가 국내 주식이 자산이 70%예요. 손실이죠, 지금.
근데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해외 주식 30%거든요. 근데 해외 주식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매수해요. 맞으면 1번이죠? 해외 주식은 계좌 트는 거는 쉬워요. 전화 한 통 하면 5분이면 틀어요. 필승님.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를요,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자산. 보세요.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맞으면 1번이죠?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달러가 지금 다시 또 75원까지 튀었잖아요. 맞죠? 응. 그러면 내 계좌가 1억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7천만 원을 지금 국내 주식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국내 주식에다가. 그 3천만 원은 뭐예요? 해외 주식.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턴업 해지 전략이에요. 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이쿼티 운용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얘네들이 해외 주식팀, 해외 채권팀을 왜 운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각 자산운용사 연기금이나 우정국이라든지 공제회, 과학공제, 군인공제들은요 해외 주식 운용팀이 있어요. 국내 주식만큼 크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 주식이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 쪽으로 자산을 어느 정도 돌려서 바턴업 해지를 건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해요. 국내 주식만 하잖아요. 몰빵 하잖아요. 예. 그럼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해외 주식이 우리가 수익 실현 잘하고 있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15에서 20%. 얼마 전에 대박난 종목이 있었어요. 거의 80% 육박하는 수익 실현 했던 종목도 있어요. 2달 끌고 가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수익을 떠나서 3천만원치를 달러로 환전해가지고요. 지금 환차익을 우리가 몇 프로 보고 있는지 아세요? 3에서 4%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내 주식에서 다 얻어 맞을 때, 저희도 얻어 맞았죠. 근데 해외 주식 계좌에 수익이 안 나고 그냥 달러로 환산해도 3에서 4% 정도 진행했다는 거예요. 환차익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얻어 걸린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얻어 걸렸다고 쳐볼게요. 그죠? 얻어 걸렸다고 쳐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왜 얻어 걸리는 것도 못 하세요? 예. 그죠?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세요. 아직까지 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산을 어느 정도 일부 바꾸시면서 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포트폴리오를 나누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이해되세요? 열심히 국내 주식 매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국내 주식 하락이 오늘일지 뭐 내일일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똑같이 국내 주식 박살 나실 때 저는 우리 VIP 회원들한테 해외 주식 쪽으로 자산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수익 실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 실현 다 돌려놓고 이제 국내 주식이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다고 신호탄이 나오면은 예.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려있는 개별 종목이나 그런 종목들, 주식 종목들 위주로 환전해서 환차익 보고 그대로 물타기 하면 되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이 시작하면 1200원, 1300원 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기재부랑 뱅크 오브 코리아가 바보가 아니라고. 기재부와 뱅크 오브 코리아가 바보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행정고시에서 250명을 선발하는데 250명에서 기재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5명 미만입니다. 1순위가 기재부예요. 성적 순위예요.
사법고시로 따지면 뭔지 아세요? 판검사예요. 판검사. 판사. 행정고시를 패스했던 만그로와도 엄청난 인재인데 그 인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기재부인데 그리고 한국은행인데 1200원, 1300원 가게 얘네들이 납둘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넓고 아름다워요.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공기도 좋잖아요. 아셨죠? 코로나 때문에 방에만 있지 마시고 산책 좀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다음 달에 제가 웃으면서 그때 신광선 매니저가 마인드 잘 잡아줘서 고마웠다라는 고마운 인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책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기도 마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신광선이었습니다.